기억 아직도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대성, 일면식도 없던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입니다. 그동안은 범행은 인정하나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어제 검찰 송치를 앞두고는 조금씩 기억이 난다면서 사뭇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좀 어떤 의도로 분석하시나요? 일단 속내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서 재판에서의 어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성하는 의미로는 일단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공황장애가 있어서 범행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다가 실제로 살펴봤더니 관련한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애초에 범행을 시인할 때도 자신이 기억이 나서 시인한다기보다는 증거가 나왔으니까 시인한다. 이런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전략적이었던 이 사람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자신이 소주 4병을 마신 것도 기억나고 그 이유도 기억나는데 오로지 범행 당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간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기억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말의 논리성을 좀 더 더하는 대신에 향후 재판에서 본인이 하는 얘기 자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대성의 범행 전후 행적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네. 혹시 범행 전후에 또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범행 전에 본인의 가게 앞에서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네. 아마 흉기를 뒤에 숨긴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대화를 했고 그리고 나서 범행 장소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슬리퍼가 벗겨지면서 맨발 상태로 도주를 했는데 이게 범행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벗겨지면서 맨발로 도주를 하다가 본인 가게에 와서 다시 운동화를 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흉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지막지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험악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또 다시 흉기를 들고 운동화 신고 나와서 어디를 가냐면 다른 가게에 가서 소주 한 병을 마십니다. 네. 그리고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나와서 다시 어디를 가냐면 노래방을 갑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이 2시간이에요. 범행 이후에도 2시간 동안 흉기를 지닌 채 거리를 활보했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와서 흉기를 버리고 주차장에 있는 차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발로 차면서 그 주인이 와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 잡혔거든요, 현장에서.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냐. 2시간 동안이나 흉기를 몸에 지니고서 거리를 활보했던 상황들이 밝혀지면서 치를 떨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박대성이 범행 전에 경찰을 만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박대성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친형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건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 경찰 면담을 한 것 같은데 뭐 이상한 점이 없었던 겁니까? 그때 당시 경찰이 출동해서 5분 정도 박대성을 대면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건 발생 20분 전쯤에 친형이 112 신고를 한 거예요. 동생이 죽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3분 만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박대성은 취한 상태였고 자기 가게 앞과 뭐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주치자 출동으로 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뭐 길에서 행인을 누군가를 상대로 난동을 부린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닌 한 주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가게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근거지 근처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5분 정도 면담을 한 다음에 특별히 이상 징후 발견되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 박대성이 그냥 너무 힘들어서 형한테 하소연한 거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주치자 상태에서 어떤 난동 상황,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를 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 조치가 좀 아쉬운 게요. 박대성은 폭력 전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경찰이 조금만 더 꼼꼼하게 좀 봤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범행 20분 전에 만약에 경찰이 이제 주치자를 만났을 때 조금만 더 뭔가 하지 않았
했더라고 하면 이 범행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결과론적인 아쉬움이 남는 거지만 그때 당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상 경찰이 이런 것까지 모두 예견할 만한 어떤 징후가 발견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다거나 난동을 한다거나 내가 어떻게 다 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경찰이 그나마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만 지금 박 대성이 그냥 내가 혼자 힘들어서 사소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실 경찰로서는 이런 주치자 난동이 있어서 단순 주치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사람이 폭력 전과가 있는지 아닌지 신원조회를 그 자리에서 모두 다 해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누군가를 위협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뭐 현행범으로서 신병을 구속하거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예. 경찰로서는 사실상 매뉴얼대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결과적인 아쉬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